네, 2021년 7월 17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순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로부터 무시받는 문재인 외교. 일본에는 대들고 중국에는 숙이지만 친구가 없다. 조금 한심한 모습입니다. 7월 15일자 중앙일보가 윤석열 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윤석열 씨는 한미 관계에는 빈틈이 없어야 하고 그래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존중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안보는 한미 동맹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는 상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Y== AX 플러스 B. 이건 뭔가요? 2차 방정식인가요? 1차 방정식. 거기서 보게 되면 종속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있습니다. X는 독립 변수죠. 거기에 따라 값이 나오는 Y는 종속 변수죠. 근데 상수가 있습니다. A가 상수죠. 뒤에 붙는 C도 상수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X 값을 계속 바꾸게 되면 Y 값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상수죠.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로서 존재하는 거는 핵심은 미국과의 동맹 덕택입니다. 이걸 자꾸 흔들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건 글쎄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육지,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물 위에서 살아보겠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아가미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수영하니까 좀 숨을 쉬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떠갖고 우리가 뜬 상태에서 낚시를 해서 먹이 생활을 할 수 있나요? 결국은 죽죠.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상수를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 관계를 변수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초에서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네, 한미동맹 위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 이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죠. 호주 같은 나라죠. 이런 나라들과 이렇게 쭉 가치를 동맹해서 내 친구를 늘려야 되는 거죠. 기본은 한미동맹이고. 이렇게 다져진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대중외교를 펴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도 뭐 데모 좀 해봤고 저도 좀 해봤습니다. 딱 시위 나갈 때 뭡니까? 친구들끼리 과는 달라도 어깨 스크럼 쫙 짜고 나가야, 그래야 저쪽도 겁을 먹는 거 아니에요? 혼자 나가면 그냥 바로 나만 잡히지. 내가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서 스크럼 짜고 나가야 중국하고도, 중국이 세니까 대등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바이든 정부는 첨단 기술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첨단 기술의 표준을 자국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러한 미국과 등을 지면 글로벌 비즈니스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전략적 명료성으로, 즉 미국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자. 양손에 떡 들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양손에 떡 들고 하던 시절은 끝났다. 하나 택해야 된다. 이걸 택해갖고 여기서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뭐 경제의 떡을 좀 획득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향해서는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문제다. 중국도 개입하지만 내정 간섭하지 않기로 했지. 국교 정상화할 때. 중국은 우리를 겨냥한 장거리 레이더부터 철거하라. 네, 중국이 장거리 레이더 설치했죠. 한미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역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참 중국이 오만한 나라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사귀고 싶습니까? 좀 참고 속 깊은 모습을 보여야죠. 여러분 자꾸 중국을 대국이라는데 중국이 대국으로 보이세요? 땅덩어리만 크지. 덩치 크다고 대인입니까? 작은 거인도 있지 않습니까? 참 중국은 졸렬한 나라예요. 바로 그 다음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중앙일보에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그걸 중앙일보도 실어줬습니다. 싱하이밍 사리원대학 나왔죠, 북한에서. 사리원대학이 김일성 종합대학도 아니고 김책공대도 아니고 그저 그런 대학. 그런 친구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겠죠. 예, 한국말 잘하고 북한에서 했으니까.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중국 내부용 발언이 되어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중국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가 누구랑 동맹을 하던 그 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칠 이유는 없죠. 우리는 동맹은 방어 조약이니까.
근데 그게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주장은 중국 스스로 할 이야기지 우리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패권적인 이야기고 제국주의적 발상입니다. 한중 관계는 결국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것도 너의 생각입니다. 이런 글같지도 않은 글을 왜 실어줍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상 이익을 상당히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라고 그랬는데, 사드는 중국에 때릴 수 있는 핵무기가 아니에요. 중국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맞춰서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이런 어깃장 넘는 거를, 엉터리를 왜 허위 보도를 실어줍니까? 그러면서 이제 싱하이면은 한국 친구로부터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한번 찾아오지. 저보다 조금 나이 어린 친구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 지금 중국이 서해에 124도가 있습니다. 한중 간에 124도로 해서 그 서쪽 바다는 완전히 중국의 내해처럼 하고 우리 배는 전혀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군함은, 그 중국 군함은 막 넘어오고 있어요. 우리 영해선 근처만 안 올 뿐이지. 그리고 동해까지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국의 그 발해만까지 들어가도 됩니다. 거기 중국 영해 아닙니다. 12해리까지 우리 일체 못 가고 있어요. 중국이 아주 패권주의가 아주 웃깁니다.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고 앞뒤가 모순되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언행에 양국 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 네.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시진핑을 휘어잡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보다 우리 쪽에 더 신경을 쓰게 만들었고 한중 간의 핫라인도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거였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중국은 배신했죠. 북한 편을 들어줬죠. 핵심을 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친미로 확실하게 가버린 거죠.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니들이 약속을 안 지킨 거는 왜 핫라인 전화를 안 받아? 그건 입도 뻥긋 안 하면서 딴소리 하냐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 겁줄 때 꼭 역사 갖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뭐 설명할 때 좀 곤란하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중국 사람들은 역사 가지고 이렇게 했다 니들 이렇게 당한 적이 있으니 조심해 이렇게 합니다. 천하의 대세를 따라야 창성한다는 말이 있다. 네, 천하 흐름을, 대세를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은 이미 5억 가까운 중산층 인구를 갖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 22조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돈을 많이 쓸 중국에 줄을 서야 한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공가를 쳤습니다. 웃기죠? 여기에 대해서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웃긴다. 내정 가서 파지 마라. 신범철 씨 얘기는 외국 대사가 현지 국내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 발언에 대해서 현지 대사가 얘기하는 건 진짜 웃기는 이야기다 그랬고요. 이성현 박사는 중국이 한국 언론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네, 그 전에 촛불 시위 때, 제가 그때는 블로그를 운영할 때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촛불 시위에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 굉장히 많죠. 몇만 명이죠. 그 친구들이 참여했다라는 걸 보도해가지고 블로그 보도했는데 그게 신문에까지 나오고 뭐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중국 애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 유학생회에다가 일체 시위에 나가지 마라. 가서 붙잡히면 내정 간접 문제가 되니 하지 말라고 공문을 뿌린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경찰도 확인한 겁니다. 제가 그때 던진 경고가 아니었으면 당할 뻔했죠. 근데 지금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젠 지금 시위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을 이용해서 중국이 자기 할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언론이 이런 길을 열어줍니까? 그리고 이 이성현 박사는 싱대사의 기고문은 중국의 의중을 100% 방영한 것이다. 그의 기고문 문구 하나하나는 중국 정부로부터 다 승인받은 거고 어쩌면 중국 정부가 써서 싱대사 이름으로 나온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한번 중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북한 김정일하고 가까운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북한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싹 고쳐갖고 왔는데 저는 그걸 보도했습니다.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다 개입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바로 실어주는 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죠.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경희대 주재호 교수가 딱 거침없이 이야기했네요. 중국 대사가 우리 논쟁에 거침없이 끼어드는 기고문을 게재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 중국에 대항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내부의 적이 이제는 언론까지 확산돼 가는 것을 보니 씁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외교부 정의용 씨가 장관이죠. 신대사 기고문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발언을 신중해 달라라고만 하고 중국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서 경고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월 16일 JTBC가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와 간담을 했는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JTBC는 이건 비보도를 통해서 만나는 자리죠. 설명을 하기를 공개 간담회는 아니었지만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보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본 고위 관계자는 소마 총괄 공사입니다. 넘버2죠.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그 사람이 한 정확한 멘트는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다.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했죠. 문 대통령이 지금 뭐 청와대 기자실 폐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일본에 지금 일본에서 다음 주에 올림픽 개최하는데 갈까 말까 가고 싶지 않겠죠. 이 감 박대받고 가게 되면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 그거 뭐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죠. 반일 행위는 다 해놓고 자기가 가게 되면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한 거 다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웃긴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도 다 보고 있으니까 마스터베이션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의 관계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런 것들을 놓고 JTBC가 고민을 하다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되니까 IVC 주한 일본 대사가 7월 17일 날 아주 새벽같이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소마 공사에 따르면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소마 총괄공사의 이번 발언은 간담 중 발언이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스럽다. 소마 공사에게 엄중히 주어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일본과 중국의 차이점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겁니다. 싱 대사는 직접 본인이 했고 아주 오만합니다. 일본도 아주 오만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렇게 싹 빠져나갑니다. 저는 이 소마 공사의 발언을 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게 2016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박근혜 정부 붕괴 일조를 했던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대변인 또 대협력실 과장과 함께 경향신문에 뭐 이름 이제 밝혀도 되지 송현숙 정책사회부장 그 다음에 교육부 출입기자하고 식사를 하다가 영화 내부자들이라고 언론계를 비리를 터뜨린다고 만든 영화가 있죠. 다 문정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 꼭 뭐라 그럴까요? 판도라처럼 탈핵 정책을 하기 위한 그런 영화처럼 언론 조중동을 때려잡기 위한 그런 걸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죠. 그 영화 보면서 저도 동아일보 논설을 했습니다. 논설위원과 주필을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묘사해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고 동아일보 떠났으면 좋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한 적도 있는데 그때 이제 나영 씨가 그 영화를 인용해서 민중은 그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개돼지라고 했는데 그걸 따가지고 이 사람이 민중을 개돼지라고 했다 그래서 나영욱 씨가 파면되고 난리가 했었죠. 난리가 났었죠. 문재인 박근혜 정부 붕괴에 큰 기여를 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비보도를 전제로 하는 자유로운 자리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이렇게 보도한 거죠. JTBC가.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정부 최정건 외교부 차관, 네. 외교부 차관, 네. 연대 교수하던 사람이죠.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근데 싱하이밍 대사가 중앙일보에 던진 글에 대해서는 아무 초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걸 둘을 보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모두 한국을 우습게 보고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특히 문재인 정권을 우습게 보고 싫어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꺾어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친중 노선을 걷는데도 중국은 더 수구려를 요구하고 반일 노선을 요구하는데 일본은 아우 좀 우리 좀 살려줘가 아니라 내가 더 위야 너 수구려 이거 요구하는 게 보입니다. 그건 뭐냐? 먼 노선을 택하든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을 모두 적으로 삼고 저쪽은 포섭해도 안 되고 이쪽은
누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럼 둘 다 적이죠. 그 두 개의 적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나요? 전쟁에서는 양면 전쟁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내부에서는 중국으로 가자, 일본으로 가자, 내부의 적이 준동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은 친중 반일 노선 갔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외교적 발언이라고 또 문제가 될지 두려운데, 근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독일과 일본을 항복시켰습니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 소련과 같이 항복시켰지만 일본은 거의 혼자 힘으로 항복시킵니다. 100% 거의. 그래서 독일도 그렇지만 일본은 거의 사실상의 미국 영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말은 다르고 주권 다 줬지만. 그래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게 지내는 나라가 있으면 미국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저는 대체로 친미 노선을 걷자, 친일 노선을 걷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미국 좋아해서 그러냐요? 저 영어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이렇게 쭉 만나보면은 동양인이 만나는 게 훨씬 편하고 음식도 편하지, 미국 친구들 만나면은 뭔가 힘들어요. 하여간 한국말로 얘기해도 힘들고 정신세계도 다르고 피곤합니다. 제가 친일 노선을 걷는 거는 그래도 일본 사람 편하긴 해요. 근데 쫙 토론하다 보면은, 일본 기자들하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머리 싸움에도 힘듭니다. 근데 왜 내가 그렇게 가느냐?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나한테 유리하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익되기 때문입니다. 6.25 때 우리 국민을 수도 없이 죽인 게 누굽니까? 중국이지 않습니까? 항미 원조전 한다면서. 그리고 중국은 상호 전쟁 시 원조를 하게 돼 있는 상호 북한과 우호조약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판이 중국은 북한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은 친중하고 반일을 갑니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비미, 이런 외교적 자세를 유지하고 갑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유지해왔던 게 지금 4년이 지난 상태에서 싱하이밍 대사하고 소마 일본 공사의 태도를 통해서 딱 나왔을 때 문재인 정권의 모순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돌파할 겁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외교도 끝났다. 처음에는 각 나라가 주목했지만 이제는 다 속이 다 보인다. 좌파들의 자주노선도 끝났다. 이걸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준엄하게 한국은 따져야 됩니다. 물론 일본 공사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죠. 감사합니다.